이번에는 지분율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초기에 이제 창업을 할 때 혼자서 창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창업팀을 만들어서 창업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각자의 어떤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초기에 창업을 할 때 그러면은 창업팀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게 정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크게 나눠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역할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매겨서 지분을 나누는 방법이 있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창업팀이면 누구나 똑같다, 그래서 n분의 1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이제 장단점은 있는데 차차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방식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부분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n분의 1이었어요. 그게 약간 다른 형태이기는 했어요. 첫 번째로 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은 제가 50%, 나머지 두 명이 25%씩 이렇게 주주 구성을 했습니다. n분의 1이었는데 왜 주식을 구분을 했느냐, 그거는 제가 처음에 동업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잘 모르는 상태라서 지분을 똑같이 3분의 1씩 했거든요. 33%씩 등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30% 이상 지분을 가진 사람은 회사의 중요 주주로 구분이 돼서 하다못해 아주 작은 서류 하나를 마련하려고 할 때도 항상 3명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도 그렇고, 카드를 만들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정관을 수정한다든가 아니면 법적인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할 때 계속 3명의 어떤 서류들이 필요해서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립할 때는 주식 비중은 50%, 25%, 25% 이렇게 했고요. 33%씩 등기하는 거는 나중에 한 건데 투자자들도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투자자가 초기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거의 대표나 이제 창업팀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주식이 동일하게 쪼개져 있으면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팀이 깨지면 이 회사의 존폐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시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불편함이 있고요. 그래서 지분을 50대 25대 25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대신에 처음에 구두 약속을 한 거는 어떤 수익이 나든지 간에 n분의 1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고요. 대신에 우리가 최종적인 어떤 수익을 내기 전에 팀에서 이탈하거나 빠질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주식의 전부를 내놓고 간다 라는 조건을 달았어요. 궁극적으로 저희는 M&A로 엑시트를 했고, 마지막에 엑시트한 대금은 n분의 1로 나눴습니다. 중간에 팀원이 빠지거나 문제되는 것도 없었고 평온하게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약속했던 건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수익은 n분의 1이다, 하나는 팀에서 빠질 때 주식을 다 놓고 나간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이면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서로의 신뢰 관계를 가지고 한 거라 구두로만 합의를 하고 작성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면 계약서까지 작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하게 조항을 잘 정해서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식을 반납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한 3년 정도 하다가 한 명이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해서 빠졌는데, 아니면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빠졌는데 한 그 이후로 4년 정도 더 해서 총 7년 정도 회사를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봤단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나갈 때 주식을 반납하는 조건이 없었다라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7년 동안 일해서 받은 성과를 그 친구는 3년만 일하고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내가 3년을 힘들게 고생했는데 뭐 주식을 다 놓고 나가는 것 너무 과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간 대비로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초기 창업을 하고 3년 이내에 나갈 경우에는 모두 반납, 3년에서 5년 사이에 나갈 때는 50% 반납, 5년에서 7년 사이에는 뭐 30% 반납, 10년 이후에 나갈 경우에는 뭐 10% 반납, 뭐 이런 식으로 초기에 잘 정해 놓으면 서로 합리적으로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스톡옵션 제도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 투자 자금이 신주를 발행해서 취득하는 형태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식 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최초의 직원들과 대표가 가졌던 지분율이 계속 희석이 돼요. 근데 이거를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스톡 옵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성과를 주기 위한 뭐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기 위한, 아니면은 직원을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스톡 옵션도 활용이 되지만, 내부 지분율을 일정 선까지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엑시트를 할 때 돈을 나누게 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 지분을 한 80% 정도 갖고 있고, CTO를 채용을 해서 약간의 지분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그거는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분을 우리가 셋이 똑같이 나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진행했던 거는 있거든요. 만약에 지분이 사장이랑 똑같이 없다라면은, 대표랑 똑같이 없다라면은 직원은 직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5년 동안 개발을 할 때 창업팀이 아니라 그냥 채용한 CTO였다면 지금처럼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저는 사실상 불가능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창업팀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경중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업무 비중에 따라서 뭐 CTO는 중요하니까 좀 많이 가져가고, 뭐 그냥 영업직은 좀 덜 중요하니까 조금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분 분배를 했다라면은 마지막에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또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에 엑시트를 한다. 그러면 누구는 기대 수익률이 10억이고 누구는 5억이고 누구는 30억이다. 그러면 30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정도면 M&A 해서 엑시트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5억만 가져가게 되는 사람은 좀 더 해서 기업 가치를 더 높여가지고 좀 더 비싸지게 해서 나도 한 20억 정도는 가져가야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지. 그래서 M&A에 반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분율이 다를 경우에는 엑시트가 됐든지 어떤 행위를 할 때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분율이 똑같았기 때문에 엑시트 할 때도 서로 합의를 쉽게 할 수 있었고,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CTO는 중요하니까 좀 많이 가져가고, 영업은 좀 덜 중요하니까 조금만 가져가고, 이렇게 처음에 합의를 했다고 쳐요. 이제 당사자들도 이제 수긍을 했고 합의를 해서 지분을 나눴는데, 개발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영업의 어떤 폭발적인 힘으로 엄청난 매출을 기록하게 되고 회사가 막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업 담당자는, 아니 개발은 참 별로고 사실 영업의 힘으로 회사가 성장을 했는데 나는 왜 쟤보다 지분이 적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분이 똑같다라면은 뭐 업무의 경중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마음이 덜 불편해요. 쟤보다는 내가 더 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쟤가 왜 나보다 많지는 상당히 기분 나쁜데, 쟤는 왜 나랑 똑같지? 그래, 우리는 한 팀이니까 똑같지. 이렇게 좀 마음이 수그러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격차가 있다라면은 이제 일하면서도 계속
일하면서 계속 기분 나쁠 거예요. 업무의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 데는 동일 지분이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뭐 조금 얘가 이번에 성과를 잘 냈으면은 또 살짝 묻어가는 거고, 또 얘가 이번에 성과 잘 안 나왔지만 내가 성과를 잘 내서 또 보완도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하면서 어떤 좀 협동적인 구조로 운영을 하는데 동일 지분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나중에 엑시트하고 사업이 잘 됐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회사를 지키고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이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거는 회사가 잘 돼야지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잘 되는 게 나는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한다라면은 저는 동일 지분을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야 일할 때 조금이라도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을 완화할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처음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동일 지분과 민주주의의 함정에 빠져요. 그래서 이제 한번 6명이 팀을 세팅을 했는데 6명이 지분을 똑같이 나눴고, 그리고 모든 의사결정도 우리는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이제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회의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회의하느라 일을 못해. 하루에 막 3시간, 4시간씩 회의를 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한다고는 하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소수 의견 쪽이 빈정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이러다 보니까 작은 결정 하나를 그냥 독단적으로 해도 좀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회의를 하게 되고 더 회의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는 게 아니라 토론 모임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실상 업무에 지치는 것보다 사람이 더 지치게 되고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이제 저희 회사의 예를 들어보면은 저는 이익은 n분의 1이다. 하지만 회사의 모든 결정은 내가 한다 였어요. 첫 번째 회사, 그 동업했던 회사도 이제 동일 지분율로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때의 경험이에요. 그때도 회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뭐 하나 결정하려고 해도 힘들고, 그리고 또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혼자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디 미팅을 갔는데 그쪽이랑 뭘 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일도 생기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왜 상의 없이 결정했냐고, 왜 네 맘대로 하냐고, 또 그런 거 가지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결정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저희 회사는 제가 무조건 결정한다. 뭐든지 나한테 보고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단점이 대표의 업무 부담이 너무 커지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사소한 것들은 이제 조금씩 결정하는 것들은 분배를 하긴 했어요. 저희 회사는 제가 의사결정을 다 하는 거였기 때문에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그때 얘기를 듣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런 결정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할 경우에는 다른 창업자들이 저한테 의견을 또 얘기해주고, 저는 이제 거기서 받아들일 거는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회의 같은 경우도 그냥 밥 먹고 나서 잠깐 쉬는 브레이크 타임, 아니면은 오후에 뭐 커피 한잔 하는 시간, 뭐 그런 시간에 20분, 30분 이렇게 빠르게 논의를 했고요.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때그때 의견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방향성을 맞춰가는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일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초반에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논의해서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 뭐 이론적으로나 뭐 너무 아름다운 것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이 딸려온다. 특히 업무 시간도 많이 줄여야 되고, 회의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되고, 만약에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그거를 해소하는 어떤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라면은 계속
문제를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제가 다 결정하겠어 라고 했을 때 나머지들이 또 수긍을 해줘야 돼요. 나머지가 왜 네가 다 결정해,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 방법도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 되는 거죠. 여러 명이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누가 결정하고 어떤 부분은 누가 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CTO가 모든 걸 최종 결정한다,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대표가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규율은 엄격하게 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거는 제 주변에서 봤던 경우인데 좀 되게 재밌는 경우라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을 졸업하고 두 명이 창업을 했어요. 둘 다 뭔가 다른 사회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그 상품이 되게 괜찮아서 회사가 초반부터 매출도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성향이 달랐어요. 한 명은 전공이 경영이었는데 좀 약간 계속 사업적으로 좀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고, 성격도 약간은 좀 마초적인 그런 성격이었고, 한 명은 되게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인데 디자인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상품에 대한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했고, 어떻게 보면 둘이 각자 시너지가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계속 의견 충돌이 생기고 서로 많이 싸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이제는 둘이 같이 못 가겠다, 우리 찢어지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만든 상품과 상표, 이거에 대한 계속 경영할 권리를 누가 가질 것이냐. 두 사람이 서로에게 지금 당장 이 회사에 대한 권리로 줄 수 있는 금액을 적어내기로 했대요. 더 많이 적어내는 쪽이 경영권 회사를 가지고 그 적어낸 돈만큼 상대에게 주는 조건이었대요. 둘은 이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적어야겠죠. 너무 많이 적으면 내가 너무 많은 돈을 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게 적으면 상대한테 뺏길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적어서 냈고 한 사람이 가져가게 됐고, 그 회사는 지금도 굉장히 쭉쭉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에 접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다 같이 모여서 하는데 여러 명이서 하다가 한 명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반반으로 팀이 나눠져 가지고 싸우게 될 수도 있고, 집단으로 대표의 반기를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처음에는 상상하지 않았던,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곤 하죠. 그래서 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찢어질 것인가, 좀 전에 얘기했던 금액을 적어내고 많이 적는 쪽이 회사를 가져간다, 대신에 그 돈을 상대에게 준다, 이거는 신박한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각자의 상황에 맞게 나름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런 또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되고, 그런 면에서 사실 n분의 1이 이제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기가 어려운. 솔직히 대표가 80% 지분 갖고 있으면 대표 마음대로 하면 되죠. 주주총회를 열어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사장이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중간에 누가 떨어져 나가도 새로 사람 채워서 충원할 수 있고, 또 누가 떨어져도 또 데려올 수 있고, 자기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 자신감이 있다라면은 절대 지분을 대표가 가져가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의 운명이다, 그냥 하나의 배를 타고 끝까지 침몰할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함께 한다, 그런 거라면 n분의 1로 가는 게 일을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분의 분배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것도 초기에 어느 정도 규율을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것입니다 라고 제안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회사에 가장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